통계에 따르면은 한국인 3명 중 1명은 무조건 암에 걸린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암 하면 굉장히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하지만 이 암이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굳이 암이 무서운지 왜 알아야 하냐고요?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암을 이겨내는데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10,000명 이상 환자분들을 케어해온 암 전문가인 제가 암이 무서운 진짜 이유와 그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근데 암은 죽을 병이라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고 제대로 알면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죽을 병이다 드라마에서 보시듯이 아니면 영화나 항상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들이 환자분들의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더욱 좀 조장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암이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 두려움이 좀 있는데요. 혈액암도 그렇고 췌장암도 그렇고 이런 암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증상이 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증상이 없다는 게 크게 안 나타난다 뿐이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삶의 일정 부분에서 나타났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신호, 사인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검진은 5대암 검진이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걸리고 흔한 증상들 위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견이 되지 않는 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선생님 저는 나라에서 받으라는 거 검진 꼬박꼬박 다 받고 다 검사했는데 왜 이거는 왜 발견을 못한 걸까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는 것은 저는 과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암이라는 걸 놓쳤을 때 그 과잉이라는 단어는 무색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검사를 꼼꼼히 저희 섬세하게 잘 받게 되면은 암도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혈관이나 우리의 림프계를 통해서 타 장기 또는 그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게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암이라는 게 이제 그 부위에만 딱 생기면 정말 좀 다행히 좋겠지만은 멀리 벗어나서 다른 데로도 이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료가 훨씬 더 길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전이로 인한 어떤 증상들이 또 의심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문의의 진료가 또 반드시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는 요즘 아무리 뭐 AI다 뭐다 이게 발달이 되어도 사람이 사람을 보고 진료하지 않으면은 사실 발견해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암을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완치까지 도달하는데 아주 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보통 이제 완치까지가 저희가 완치 판정, 암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거기까지 잡는 시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암 그 급성기 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들을 마치고 5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나게 되면 정밀 검사를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러야 졸업이라는 또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만큼 길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수술이나 그다음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그 일련의 모든 치료들이 힘든 치료들이긴 하지만 이 환자분들이 이제 제대로 알면은 사실 또 못할 것도 없기는 한데 보통 시행하기 전에 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글들을 좀 찾아보면은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케이스보다 안 좋은 케이스들, 힘든 케이스들,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이 좀 게재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들도 암에 대해서 약간 이런 오해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물론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어렵지만도 않다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발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암 치료가 이제 잘 끝났다고 이제 했을 때 저희가 급성기 치료를 마쳤다고 표현을 합니다.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정기 검사들을 이제 해나갈 때 환자분들은 이제 재발 혹시 되지 않았을까?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희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걱정하신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가 걱정을 안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그런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의 면역력을 낮추게 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전체적으로 우리 그 삶의 균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런 막연한 걱정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저와 함께 관리를 더욱 탄탄히 해나가는 것으로
해결을 해봅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5가지 그 이유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암에 대해서 암이 뭐 죽을 병이다, 이거 불치병이다, 굉장히 힘들다, 나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막 진단 받고 나서부터 기세에 눌려가지고 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전문의와 함께 조력을 받고 저희가 같이 이제 러닝메이트로서 같이 뛴다면은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근데 암에는 완치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완치라는 표현을 쓰고요. 다만 이제 1기에서 3기까지는 쓰는데 4기 같은 경우는 완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암의 조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우리 몸에서 완전히 암세포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암세포와 함께 더불어 말썽을 일으키지 않게끔 잘 다독다독하면서 만성화시켜 나가는 이제 그게 4기 암 환자분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치라는 표현을 쓸 때 보통 이제 5년 이내에 재발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완치 또는 졸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어떤 병원들에서는 졸업장, 수여식 같은 것들도 하고 저희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기간을 산정한 이유는요. 보통 암이 재발됐을 때 통계적으로 쭉 봤을 때 재발이 되는 확률이 80% 이상이 5년 이내에 재발을 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5년이 지나고 나서는 재발 확률이 떨어지는 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면 5년이 지나서는 아무 일이 없을 확률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시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이제는 암에서 좀 멀어지셔도 된다라고 의미일 것 같고요. 물론 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재발이 0%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소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항상 전문의의 진료를 생활화하고 이런 생활 습관들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완치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들 이제 덧붙여서 일단은 뭐 면역 관리라든지 그 치료로 인해서 이제 생긴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들에 대한 기능 재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역력은 사실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올릴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환자분들이 집에서만 혼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면역력이라는 걸 또 수치화시켜서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눈으로 직접 나의 면역력 수치를 보게 되면은 아 내가 지금 얼마만큼 좀 잘 못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개념이 좀 생기실 수도 있고요.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지금 잘 해오고 있구나 좋은 성적표를 받으면은 내가 이 좋은 성적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관리를 해 나가시겠죠. 그런 또 동기부여가 좀 되기도 하고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또 바꿔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식습관, 운동 습관, 직장 생활이나 주변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혼자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와 함께 뭐 전문가의 좀 조력을 받아서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이 된다면 완치까지 반드시 잘 도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암을 왜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고 암의 완치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잘 알고 나면 사실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은 게 또 암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환자분들 지금 좀 많이 무서워하시고 많이 위축되어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제 영상 보시고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암에 대해서 이런 건 참 무섭다 무서운 이유나 아니면은 현재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고민해보고 인터넷상에서 남겨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